출발해 거기서. 아니라고요? 출발. 후입니다. BYD 코리아의 세 번째 모델이죠. C 라이언 7입니다. 숨차는데요? 오케이 고. 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할 모델 BYD 코리아의 세 번째 모델이죠. C 라이언입니다. 자, 이 차 무슨 차냐? 중형 전기 SUV예요. 전장이 4.8m가 넘어가고 기아 소렌토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중형 전기 SUV인 모델 Y보다도 조금 더 큰 수치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뭘 할 거냐, 이 C 라이언 후륜 싱글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언덕을 올라갔던 차들 모두 전륜 구동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에 후륜 구동으로 올라가 봐라, 사륜 구동으로 올라가 봐라. 후륜 싱글 모터 C 라이언은 총 중량 325kg를 가득 싣고 그 오르막을 주파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디자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부드러운 인상보단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헤드램프만 보더라도 되게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기역자로 꺾은 장식들,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 좀 더 스포티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보닛이 높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닛을 굉장히 낮춰놨고 여기에 파워돔 같은 디자인을 한 다음에 램프 쪽에 볼륨감을 더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은 좀 날렵한 모습이 돋보이죠. 아무래도 쿠페형 SUV다 보니까 이 루프 라인을 날렵하게 꺾었고 이 끝단에 검은색으로 처리해서 시각적인 무게도 덜어냈고요. 또 공력 성능을 위해 오토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도 적용했고요. 캐릭터 라인도 직선으로 도드라지게 앞에 범퍼 라인을 그린 것처럼 도드라지게 그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인데 멀티 스포크 타입을 쓰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기차랑 다르게 공력 휠은 쓰지 않았네요. 여기 다 뚫려 있고요. 좀 특이한 건데 여기 이 볼트 마감까지 세밀하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팬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이 클래딩을 좀 두툼하게 해서 든든한 이미지를 담아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캐릭터 라인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좀 더 차체의 볼륨감까지 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모습 한번 보면 뒷모습도 굉장히 스포티해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윙인데 굉장히 크고 이게 날렵하게 꺾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유리도 각도도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리어 와이퍼도 따로 배치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뒷유리 끝으로 내려오면 여기 립 스포일러까지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는 수평으로 길게 뻗어서 또 차체를 넓어 보이게 하고, 아무래도 이 차가 해양 시리즈다 보니까 이런 약간 물방울 같은 패턴의 디테일도 새긴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기가 통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스포티한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58리터인데 생각보다 안이 깊고 매트까지 깔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거 프렁크 보면 이 사이 틈새로 기계 장치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C 라이언은 꼼꼼하게 마감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고 2열이 풀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을 모두 접으면 1769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인기 콘텐츠인 언덕 오르기를 할 건데 댓글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차 중량일 때도 올라가 보면 어떨까? 공차 중량으로도 실험해 주세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C 라이언 7은 공차 중량으로 먼저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총 중량 가득 싣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공차 중량 2225kg입니다. 거기에 지금 성인 2명이 타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형 SUV고 전기차다 보니까 2톤이 넘어가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리 후륜이긴 하지만 이 언덕을 몇 번 올라가 보니까 느낀 건데 언덕 자체가 높기도 하고 도로가 콘크리트고 홈이 파여 있어서 접지력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들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자, 일단 언덕 왔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덕은 조금 완만하긴 한데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가볼게요. 출력이 좀 안 나오는 차들은 여기서 멈췄다 가도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이거 뭐 스무스합니다. 자,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멈췄었거든요. 자, 앞서 실험했던 차들은 전륜구동이라서 못 갔는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오. 여기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힐스핀 같은 거 하나도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힐스핀 하나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다. 확실히 전륜구동이랑 후륜구동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짐을 많이 싣는 트럭이나 SUV들이 후륜구동을 선택하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르막 테스트할 때 탄력 받아서도 올라가 보고 멈췄다가도 올라가 봤는데 지금 멈췄다가 올라갔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탄력 받고 올라가는 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총중량을 가득 꽉꽉 싣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난리 날 것 같아. 지금 물을 한가득 싣고 도로 위에 나왔습니다. 지금 언덕 올라갈 건데 이 차에 325kg나 되는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무게가 몇이냐? 2550kg입니다. 예전처럼 트렁크에만 가득 실지 않고 무게를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트렁크에 72kg 실려 있고 2열에 72kg 실려 있고 1열에는 성인 2명 그렇게 타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많은 차를 테스트했잖아요. 그랑 콜레오스도 했고 KGM 액티언, 토레스도 했잖아요. 근데 그 차들은 결국에 못 올라갔단 말이죠. 아무래도 전륜구동에 한계가 있었으니까. 후륜 싱글 모터를 탑재한 BYD C 라이언 7은 공차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올라갔어요. 과연 이 극한의 상황에서 총중량을 가득 실은 2.5톤의 상태에서도 이 BYD C 라이언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비가 와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면이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언덕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언덕. 자, 여기서 멈췄다가 지금 노면 젖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잘 가. 자, 이제 메인 언덕이죠. 자, 지금 앞에 차 내려오는 거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죠. 그 정도로 이 언덕이 되게 가파른 언덕입니다. 여기 사람도 되게 엉거주춤 내려오는 그런 언덕이에요. 자, 언덕 멈췄다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췄거든요. 여기 지금 착 뒤로 누워져 있죠. 뒤로 밀리진 않네요. 자, 여기서 비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2.5톤의 무게 C라이언 후륜구동 모델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힐스핀 한번 났어요. 근데 무리 없이 올라가네요. 이게 힐스핀 한번 난 거는 아무래도 노면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힐스핀 한번 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주 부드럽게 어디 걸리는 거 없이 올라왔다는 거. 이게 진짜 전륜과 후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자, 지금도 좀 가파른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동일 구간을 올라갈 때 일부 차들은 힐스핀이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노면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YD C 라이언은 힐스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올라갈 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뒤에 쏠리니까 후륜축에 접지력이 생겨서 쉽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BYD C 라이언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출력을 점진적으로 뿜어냅니다. 전기 모터가 초반 토크가 세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게 세팅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타보면 이런 젖은 노면이나 약간의 언덕에서도 힐스핀이 쉽게 발생했거든요. 앞서 탔던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그랬죠. 액티언 하이브리드에선 그걸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힐스핀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C 라이언 7은 후륜 구동이고 뭐 뒤에 무게중심이 실리긴 했지만 이 출력을 점진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불리한 도로에서도 더 나은 안정감을 보여주네요. 네, 저희는 이제 오르막 주행을 마치고 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차 타면서 느껴지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트가 세미버킷 시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이게 사이드에 잡아주는 지지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보닛이 되게 낮게 깔려 있어서 전방 시야도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게 실내 소재인데, 우리가 4천만 원대 전기차 하면은 그 친환경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친환경 소재를 쓰다 보면 딱딱해요. 손에 닿는 부분들이. 이 실아이언 7은 인조 가죽을 쓰긴 했어요. 인조 가죽을 썼는데 이 손에 닿는 부분들 있죠, 굉장히 푹신푹신한 소재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실내 얘기 더 말씀드리면, 일단 계기판은 10.25인치인데 이 지금 주행 상황, 앞차 인식한 거, 차선 인식한 거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깔끔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속도 제한 표시 있잖아요. 이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 거는 건데 저한테는 조금 작더라고요. 제가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이 폰트만 살짝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5.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앞서 아토3랑 C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대신 이게 회전은 안 되지만 15.6인치고 굉장히 또 시원시원한 화면 가지고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티맵 오토가 들어갔어요. 요새 수입차 중에 티맵 오토 쓰는 차들 많은데 그 중에 좀 느린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BYD C 라이언은 굉장히 이 빠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분할 화면으로 써가지고 옆에 뭐 노래방 기능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내 차 설정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듀얼 스크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여 과정에서도 버벅거림 하나 없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조 패널도 밑에 분리를 해놔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뜨거든요. 화면 안에 공조 패널이 들어갔지만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통풍 시트는 설정에서 들어가서 켜고 꺼야 되더라고요. 그래픽이 직관적이기는 한데 통풍 시트도 이 공조 온도 조절처럼 이 팝업식으로 뜨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충전될 것 같지만 하나만 충전되고요. 밑에 송풍 팬까지 구비를 해놔가지고 핸드폰이 뜨겁지 않게 50W까지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송풍구보다 이 송풍구가 핸드폰 냉각을 잘 시켜줘가지고 과열 안 되고 충전 잘 되더라고요. 바람 나옵니다, 여기. 자, 실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 싱글 모터를 쓰고 있고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보통 싱글 모터라 그러면 200마력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 무려 313마력이에요. 토크도 아마 38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막 물도 싣고 안 싣고도 계속 타봤거든요. 이 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출력이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출력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도 약간의 텀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력도 6초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속을 해보면, 자, 여기서 가속해보면 차 잘 밀고 나가죠. 총중량 꽉꽉 실어서 2.5톤의 무게를 싣고 가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50km인데 50km에서 가속하면 가볍게 시원하게 사뿐하게 밀고 나가죠. 이 가속력이 고속에 올라가서 시속 80km, 90km, 100km에 올라가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속 30, 50, 80 속도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다. 자, 이제 오르막에서 2.5톤 무게 싣고 자 가속해보면 시원시원하게 나가죠. 이게 오르막길인데도 가속 밟으면 시원시원하게 나가죠. 근데 이제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출력이 빵 나오진 않고 약간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 키면은 그 방향지시등 킨 방향의 카메라를 메인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분 사각지대 없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 차가 이런 섬세한 기술들을 좀 다양하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랑 하이인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계기판에 보이나요? 스탠다드, 하이. 두 가지 다 회생제동 양이 세지는 않고 가속 페달 떼기 직전에 그때부터 살살살 걸려가지고 회생제동 걸릴 때의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가다가, 자, 일단 좀 가다가 가속 페달 떼볼게요. 떼면 속도 되게 천천히 줄어들죠. 저 몸 쏠리는 것도 없어요. 회생제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지금 하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이로 가다가 발 떼면 지금 여기도 천천히 감속되죠. 그리고 차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량이 강하면은 일정량 이상의 감속이 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로 놔도 감속할 때 회생제동이 걸릴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회생제동량이 적고 이질감이 없다. 이거는 회생제동 처리를 잘했다기보다는 회생제동 제어량을 많이 줄여서 얻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 말씀드리면 C라이언 7은 주파수 감음형 댐퍼를 사용했습니다. 요새 국산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노면의 상태에 따라 댐핑 감쇄력을 조절하는 건데 C라이언은 속도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세팅했다 보니까 롤도 좀 있고 잘 움직임이 많은데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서스펜션을 댐핑을 조여놔서 그런지 충격도 한 번에 소화해냅니다. 근데 그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 충격의 끝 처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되거든요. 움직임 자체는 한 번인데, 그래서 고속 안정성도 이 4천만 원대 SUV임을 감안하면 평균 이상은 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충격도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반지턱 넘을 때 보면 훅 꺼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받쳐줬다가 충격을 두 번 나눠서 처리하니까 끝에 또 한 번 더 부드럽게 움직여서 소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C라이언 7이 전기차다 보니까 차 자체에서 나는 소음도 없고 이중접합 유리까지 넉넉하게 쓰고 있어서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면 소음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이 4천만 원대 SUV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주행하다 보면 모터 특유의 고주파음이 있잖아요. 찡하는 그런 소리조차 이 C라이언 7에선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했네요. 자, 이 차 배터리는 82.5kWh의 BYD 블레이드 배터리, LFP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에 살짝 못 미치는 398km고요. 킬로와트 시당 4km 정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물 꽉꽉 싣고 어제 오늘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점 중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비 생각보다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또 어제 완속 충전기를 물려놔서 100%까지 채웠는데 예상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대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NCM 배터리가 아니어도 주행거리는 잘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제일 중요한 가격 4,490만 원이에요. 보조금 받으면 대략 서울시 기준 4,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른 전기차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이오닉 5가 2025년형이 4,700부터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보조금이 5,6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낮은 급 준준형 CUV 전기차를 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같은 중형 전기 SUV인 테슬라 모델 Y보다는 거의 8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기아 EV5 공개했잖아요. 4,8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준준형 전기 SUV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아마 실구매가는 이거보다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4,490만 원이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내연기관차에서 같은 급의 전기차를 사려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에 BYD가 팔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산타페와 소렌토 같은 중형 내연기관 SUV를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중형 전기 SUV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한 메리트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승차감, 소재, 그리고 출력, 사용성 모두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가격은 정말 합리적으로 잘 구성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신 C라이언 7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 이상이어가지고 놀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 C라이언 7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이 가격, 이 구성, 이 출력 생각보다 진짜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